20년간 18배나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항원만 회피하면 완벽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성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덥고 습했던 날씨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변하니 불편한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바로 비염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다음 통계를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최근 20년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1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특정 질환이 20년간 18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 비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염의 종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염성 비염. 두 번째, 알러지성 비염. 세 번째, 혈관 운동성 비염. 네 번째, 비후성 비염. 다섯 번째, 약인성 비염. 마지막, 위축성 비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감염성 비염은 감기와 같이 바이러스가 매개가 된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외하고, 비후성 비염과 약인성 비염은 다른 비염의 2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알러지성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위축성 비염, 이렇게 3가지가 남게 되는데 이 비염들은 쉽게 나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낫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다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할 질환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알러지성이라는 말이 이야기하듯이 아토피나 천식과 같이 알러지성으로 코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살펴보면 특정 항원에 반응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피요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만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강아지 털 알러지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겨서 너무 힘들다, 혹은 예전에는 꽃가루 알러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없던 알러지가 생긴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질환이 유독 20년간 18배나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 20년간 의료기술은 더욱 좋아지고 위생 여건도 더욱 좋아졌는데 비염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즉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 여건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수면 패턴이 알러지 질환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서구화된 식생활에 스며든 밀가루의 공격. 두 번째,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수면 패턴. 이 2가지가 알러지 질환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밀가루를 한번 볼게요. 밀가루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단순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찌고 비만이 되어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동의보감에 밀가루는 위와 장을 튼튼히 하고 기력을 돋우고 오장을 도와주고 오래 먹으면 몸이 든든해진다 라고 써있을 정도로 밀가루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밀의 품종이 개량되는 과정에서 특정 성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글루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은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정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중독성 있게 하는 물질입니다. 쫀득하게 식감도 좋게 하고 맛도 좋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텐이 특정 항원들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을 공격하여 특히 장 점막을 지키고 있는 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독소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외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히스타민이 과잉된 몸이 되어버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뿜어낸 히스타민이 우리 몸을 오히려 괴롭히게 하는 원인이 돼요. 즉, 작은 자극에도 알러지 증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부풀어 오른 풍선을 조금만 더 불면 빵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먹방이나 음식을 다루는 방송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단 음식들이 대부분이고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저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자꾸 땡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알러지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이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료를 하다 보면 12시 전에 주무시는 분들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혹은 잠이 안 와서 등의 이유로 잠을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잠은 총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입면 시점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똑같이 잠을 8시간을 잤는데도 새벽까지 놀다가 3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난 경우와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 경우를 기억해보세요. 똑같았나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면 뭔가 얼굴도 푸석하고 잠은 잤는데 여전히 피곤하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 호르몬 시계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시계와 잘 맞지 않게 생활하게 되면 자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수면 시간 동안 염증을 제거하고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즉, 잠을 제때 자지 않으면 몸에서 염증을 해결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알러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뇌에서는 CSF라는 뇌 척수액이 순환을 하면서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제때 안 자고 깊은 숙면을 하지 못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결과로 우리 몸의 화학적 신호를 조절하는 중추 시스템에도 오류가 생겨서 과잉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뇌하수체와 같은 곳에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알러지 질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알러지성 비염 20년간 18배나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항원만 회피하면 알러지성 비염은 완벽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러지성 비염 평소 생활 관리법. 첫 번째,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줄이자. 두 번째, 12시가 넘지 않게 누워서 푹 자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평범한 사실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혈관 운동성 비염과 위축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